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 광민 기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정 중단됐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. 불사조처럼. 보고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. 근데 무슨 게임인가요? 자, 이번 게임은 넥슨에서 지난 1월에 출시한 스피릿이라는 게임입니다. 신재경 씨가 광고를 해가지고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. 좀 아기자기한 그래픽이랑. 물론 저 파다 보면은 어떤 게임인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. 뭐 그래픽을 저도 진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봤거든요. 약간 이제 그래픽이 느낌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안 그래도 그 트리 오브 세이비어 만든 그 개발사에서 이렇게 분사한 분들이 이제 만든 거라고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딱 보고 무슨 나무? 아, 그거요? 바로 그 생각이 딱 떠오르죠. DDONG. 그거 알았어. DDONG 나무가. 자, 영상 보시면은 전투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3인 1개조? 약간 이제 세 캐릭터 전우조. 전우조. 3명이 전우조고 한 명이 뭐 이제 파티를 이뤄서 이제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. 이제 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사도 있고 궁수의 뭐 힐러, 뭐 버서커, 뭐 여러 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. 굉장히 아기자기해요. 아, 그래픽 뭐 타격감도 그렇고 그래픽 모션도 그렇고 굉장히 아기자기해졌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은 제 와이프밖에 없지만 와이프도 굉장히 이제 그래픽 이쁘다고 라고 이렇게 좋아는 했었어요. 근데 지금 해외에 오래 있어가지고 뭐 얘기 많이 못했지만 그래픽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예. 사실 이런 그래픽 구동하는 게 예.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라서 예. 쉽지가 않아요. 3D가 그만큼. 그렇죠. 그리고 이 게임이 지금 파티 게임에 굉장히 최적화된 게 보시면 알겠지만 몬스터 리니어 속도 굉장히 빨라요. 요 근래 나오는 모바일 게임 못지않게 몬스터 리니어 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세워놔도 계속 이제 사냥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쾌한 전투? 그런 전투 좀 볼 수 있습니다. 세 명이 다구리를 쳐야 되니까 많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. 예,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전부 3명씩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몬스터가 진행되는 거예요. 유저들이 너무 많아서 몹이 모자르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.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특정 퀘스트 때 그냥 같이 모여 있다가 때리고 이래서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장비가 살짝 나오는데 이 몬스터도 장비를 드랍합니다. 몬스터 장비를 드랍하는데 이제 저 잠깐 보시겠지만 이제 유니크는 저거는 뽑기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. 근데 저 유니크 등급은 뭐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필드 몬스터가. 근데 이 게임이 해보니까 장비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뽑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아, 맞습니다. 이 게임은 캐릭터보다는 무조건 장비가 중요한 게임이에요. 왜냐면은 이 보시면은 이제 뭐 장비의 레벨이 있지만 이건 장비 레벨이고 착용 레벨이 따로 없어요. 그렇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렙부터 장비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하고 위에 이제 높이고 뭐 진화시키고 막 그리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유니크 이상 되는 뭐 아이템을 딱 얻게 되면 같은 1레벨 캐릭터들하고 완전히 데미지가 다르고 완전히 이제 데미지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. 그 리니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. 뭐 모넌유 뭐 이런 GNG. 원원이라기보다는 좀 리니지에 가깝죠. 레벨이 리니지도 이제 장비 레벨 제한이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어느 정도 입성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동종 아이템은 이제 방어구는 방어구끼리만, 뭐 공격 아이템은 공격 아이템끼리만, 장비는 장비끼리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넥슨은 예전부터 이렇게 3명 나오는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가끔 하다가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. 세로로 뛰어가는 게임 뭐였지? 그래? 판타지 러너. 판타지 러너스인가? 뭐 네.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거 되게 힘들었어 아니에요? 그거는 잘 모르는 게임이죠. 아니 근데 나름 아기자기하고 전투 자체가 그 아기자기하고 계속 때리니까 심심하진 않았어요. 예, 기본적인 진행이나 전투 자체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어 있어요.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제 그 던전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던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던전인데, 자, 지금 이제 살짝 나오지만 이 게임이 겉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이제 좀 전투도 막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버그가 굉장히 많아요. 잠버그 굉장히. 지금 계속 이제 영상을 잠깐 틀어놨지만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그 공격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피했거든요. 근데 데미지가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전체 공격인가 싶어서 또 그냥 진행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피해져요. 그러니까 판정이 제가 볼 때 이거는 제대로
좀 약간 버그 같은 게 좀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눈에 띄어서 실제로도 게임이나 이런 게시판들 보면은 버그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게임도 버그 참 많았는데. 그 게임은 좀 버그 콘텐츠였죠. 버그 콘텐츠였죠. 버그 콘텐츠. 보시면 이건 또 피해잖아요. 이건 피해지는데 아까 전에는 또 맞았고 이게 판정이 좀 오락가락해요. 뭐가 보면 기본적으로 확률로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버그다. 예, 판정이 좀 오락가락해요. 서버에 문제가 있었든 뭐 어디가 어딘가 간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서버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는데 처음 이제 게임을 즐길 때는 굉장히 서버력이 심해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훅 움직이더니 뭐 데미지가 이만큼 입혀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저기서 분명히 몹이 나왔는데 치다 보면은 계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몹을 치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그냥 버그 같은 그런 것도 군데군데 좀 보일 수 있었고요. 뭐 지금에 와서는 뭐 꽤 안정됐다고. 안정됐다 그랬는데 원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비어 세이버가 아직까지도 잘 못 잡은 거 보면 이거는 약간 불치병 아닐까요?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저기 레이드나 뭐 다른 던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셨어요? 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이제 레이드가 시작된다고 굉장히 크게 서버 전체에 공지가 됩니다.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최대 레이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. 저런 것처럼 성배를 뭐 보호하라 아니면 몰려오는 적들을 전부 다 격파하라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디펜스 아니면 오펜스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는데 뭐 유저들끼리 뭐 캐릭터들 세워놓고 다다다다 잡다 보면 뭐 정신 없는데. 네,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여기 배터리 소모가 진짜 심하지 않았습니까?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뭐가 정말 어마어마했죠. 충전을 저는 이제 좀 저속 충전으로 좀 해놓고 아니면 고속 충전 2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고속 충전일 때는 배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. 고속 충전일 때는 배터리가 줄어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배터리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아, 나도 출퇴근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들어놓고 가다가 회사 깜짝 놀랐어. 사실 이 게임은 뭐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한다기보다 꺼놔야 되거든요. 예, 일단 꺼놨을 이 때가 게임은- 매력 있는 게임. 이 게임은 좀 아예 뭐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꺼놨을 때도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료 콘텐츠를 준비합니다. 유료 콘텐츠 좀 볼까요? 네.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. 이거는 7일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. 유료 콘텐츠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. 캐릭터 패키지 팔면 어차피 장비는 뽑아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뽑기가 보면 이게 초원자 지원 패키지 뭐 무슨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캐릭터랑 장비가 같이 나옵니다. 아, 그 말인즉슨 모두에게 모든 버그가 그 패키지를 계속 사야지만 이제 뭐 캐릭터를 얻든 장비를 얻든 그러는데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장비를 얻고 싶어도 장비 전용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계속 나와도 이게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다시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원하는 건 장비인데 캐릭터 나오면 별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장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또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. 한번 돈을 더 써라. 네.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. 이게 유료 콘텐츠가 아이고 뭐 성장형 콘텐츠 뭐 무슨 패키지라고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장비 뭐 무기 방어구 캐릭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돼 있습니다.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. 될 때까지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게임은 겉은 굉장히 지금 캐주얼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전투도 굉장히 이제 호쾌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게임의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보면은 리니지 M과 거의 흡사합니다. 유사해요. 우리가 그냥 아재 게임이라고 그러죠. 편하게 뭐 즐길 수 있고 돈 계속 이렇게 지르면서 해야 이제 강화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아재 게임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너무 잘 갖추고 있어요. 이 게임은. 아,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게임은 좀 리니지보다 우월한 점이 많지 않나. 리니지보다 자동 사냥에 관련해서는 이제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. 리니지가 2016년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도 다들 놀랐는데 3년이 지났는데 잘 돼야죠.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좀 세부적인 것도 약간 이제 뭐 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제 거래소인데요. 거래소가 보시면 품목이 별로 없죠. 그렇죠. 이 품목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이 게임에는 유료 재화가 세 종류나 됩니다. 하나가
저기 있는 이제 뭐 퍼플 다이아, 그렇지. 그다음 레드 다이아, 그다음 또 블루 다이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퍼플 다이아로 거래소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. 거래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레드 다이아로 뭐 이걸 살 수 있고 블루 다이아로 뭐 이걸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달라요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? 많이 테라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건 제작인데요. 제작을 보시면은 일단은 못해요. 제작을 초렙에서는 이걸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렴해서. 저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저 보시면은 기본 필요한 게 유니크 플러스 60 그렇죠.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유니크 하나 먹기도 지금 초반에 힘들거든요. 근데 플러스 60이면 유니크 아이템을 계속 같은 등급의 아이템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넣어놨는지 이거는 상위급부터 그냥 상위급이 아니라 최상위급 콘텐츠거든요. 보면 제작이. 근데 왜 이걸 넣어놨는지 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형용할 수 없는 노가다를 하면 되긴 되나? 되긴 되겠죠. 되긴 되겠죠. 안 됩니다. 그걸 근데 테스트 해봤겠지. 근데 아직도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예.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긴 들더라고. 예.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래도 저 지금 나오시면 이게 23레벨 이제 그 퀘스트인데 이게 메인 퀘스트입니다. 메인 퀘스트인데 여기서 지금 저 캐릭터들 레벨을 보시면 25렙이거든요. 막힙니다. 동레벨에선 저 캐릭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왜냐? 장비가 딸리기 때문에. 장비가 딸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무기를 이게 퀘스트마다 주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세팅해라라고 주는데 15레벨 이후부터는 그 아이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강화시키고 또 진급시키고 또 등급업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냥속도 굉장히 느려지죠. 그렇죠. 왜냐면은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나머지 아이템을 이제 계속 매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또 많이 없어요. 이 게임은. 돈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돈 노가다를 또 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아이템을 매겨야 돼요.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르는데 상당히 잘 짰는데 콘텐츠를. 굉장히 잘 짰어요. 유료 콘텐츠는 진짜 잘 짜놨어 이거.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시죠. 뽑기를 막 해서 제가 유니크 아이템을 뭐 플러스 5강이나 플러스 10강을 미리 해놨어요. 그러면 사냥이 일취월장으로 빨라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무슨 얘기냐?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뭐지 돈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 허들이 20레벨 때. 네, 20레벨 때 한 번 있고 그리고 40레벨 때 한 번 더 옵니다. 그거는 이거보다 더 심해서 이거는 그나마 이제 서로 야 때리고 막 맞으면서 이제 막 이러는데 그때는 한 방 전멸기가 있어요. 그 전에 잡아야 돼. 그러면 무기가 안 되면 못 잡아요. 그런 식인 거죠 이제는. 그런 식으로 일부러 좀 허들을 뒀어. 보통은 허들이 다 있긴 한데 다른 게임들도 있죠. 네, 그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은가. 예. 그리고 그 허들을 게이머나 유저들이 노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문턱이 얼마나 높느냐 이 차이인데 이 게임은 굉장히 통이 높습니다. 그래도 이게 최대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매출 한 4위까지도 올라가고. 예. 한때 그 덕이죠. 굉장히 이제 아까 광민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유료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스트리빗이 순위가 12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유저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빨리 느끼는 구조예요. 이게 또 아재 게임의 장점이고 단점인데 과금을 많이 해서 과금을 어느 정도 많이 유도를 해서 많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유저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스프리비시도는 이 게임이 20위권 안에 처음에 그래픽이나 G스타에서 출전해서 봤을 때 20위권 안에 딱 들어온 다음에 꾸준하게 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4위로 올라와서 이게 왜 이러지? 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이것도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그것도 12위가 됐고요. 나는 이 개발사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. 네, 저도. 그냥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뭐 스토리에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